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얼마나 놀랬겠냐 그 말이에요. 이것들이 바로 아까 주대 초기에 이루어졌으니까.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정신문화 또는 실질적인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문화를 내가 다 오롯이 받았다. 그래서 공자가 하는 말 중에 8.1편민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.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도 그지하네요. 그 시기에. 논어의 8.1편을 보면은 주감어 2대 우쿠코 문제 오종주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. 이걸 보면은 공자가 아까 이러한 엄청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문이라는 것이 주나라의 문화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. 뭐 그 안에 뭐 옛날에는 뭐 학자들 간에도 뭐 말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논어 8.1편에 나온 이야기예요. 주나라의 문화는 거울을 삼았다. 이대의 문화를 거울 삼았다. 주감어 이대. 이대는 어디를 이야기해요? 하나라고 은나라의 문화다 그 말이에요. 하나라고 은나라 문화를 주나라는 이대의 문화를 거울 삼았다 그 말이에요. 그래놓고는 욱욱 요거 빛날 욱자지요. 아 찬연이 빛나고 빛나구나. 뭐예요? 문화요. 문이요. 빛나고 빛나구나. 문화예요.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나는 주나라의 문화를 따르겠노라. 주나라의 문화를. 그 주나라의 문화는 바로 아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주공이라든가 그 아버지인 어떤 문왕대에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확실히 나타나죠. 그래서 아까 나는 이 문화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? 주나라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이죠.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사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립된 단어다. 단어다.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스스로 아까 오경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춘추라는 것은 노나라 초기에부터 전공 때까지 246년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춘추이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해석해 낸 것이 춘추좌전 또는 이제 그걸 또 다시 쪼개서 춘추 공량전, 곡양전 또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주나라의 관적 제도를 관의 제도, 관직 제도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주례라는 것입니다. 주례. 이때도 주례를 제정한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아까 공자가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어라고 했던 누구?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예절에 관계되는 건 모든 문제들. 여러분들 향교에 가면은 별시는 재미가 있습니다. 손을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올라갈 때는 어째 계단을 오른발부터서 뛰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요.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얘기에 다 나와 있어요. 참 재밌게도. 저도 100편 뭐 9만자에서 10만자가 다 되니까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만 이렇게 쪼개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문물 제도가 이미 기본 틀이 어쨌다? 주나라 초기에 다 완성이 되어 있다. 이러한 문화 사문 바로 따르겠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. 자, 여기에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자,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. 설명을 해보면은 물론 저도 실력이 짧기 때문에 완전 무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하는데 동양 사상에 두 사람의 획기적인 대인물을 꽂아나가면은 단연 공자를 꼽고 그 다음에 공자보다도 약 한 1300년 뒤에 태어났던 1130년에 태어나가셔가지고 120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주의라는 사람
이건 동양 사상의 획기적인 상태를 개척해냈던 사람이다. 그런데 유교라고 하는 것, 공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, 이런 것들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별로 안 들어있어요. 심지어는 얘기 속에 들어있던 중용과 대학은 빠져나왔다고 그랬죠. 그래서 공자의 일반 생활 철학에 관련된 생활상에 대한 것, 예의범절, 윤리, 도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학적인 내용들이 가미가 된 게 통상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중용. 중용 보면 첫둘머리에서부터 어째요? 상당히 좀 거창하게 나오죠. 거창하게 나온다 그 말이죠. 천명주의도 솔성주의도요, 수도주의교 해가지고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. 그 외에는 별로 철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. 저 뒤편에 가면은 이 성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쭉 이제 나와요. 성에 관련되는 이야기야. 그래서 중용은 성을 중심으로 한 책이다. 그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어떻든 간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철학적인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게는 안 들어있어요. 엄청나게 무슨 유교 오니까 그냥 막 엄청나게 무슨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,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느냐,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,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지나가야 되느냐, 이런 것들로 쭉 여러분들 공자 논어 한번 번역된 거 해석된 거 한번 보십시오. 본 사람마다 전부 다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아주 재밌는 대목이 구구절절해요. 까다로운 데 하나 없습니다. 뭐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앉혀놓고 네가 잘났나 네가 잘났냐 뭐 그렇게 물어본 대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무슨 유교 쪽에 우리 쪽에 동양 학문을 공부를 하려면은 초학자에서부터서 아주 고급 학문까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초학자들부터서 나는 논어를 꼭 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요. 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주자 선생을 뭐부터서 대학부터서 보고 논어로서 뭐 대강을 그 핵심을 잡고 그다음에 뭡니까 맹자로 되어서 세상 그 어떤 다스림의 이치를 살피고 그다음에 성으로 끝난다, 중용으로 끝난다 그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러지만은 논어야말로 초학자에서부터서 마지막 고학자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내용들. 이런 정도로 초기의 유교 경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어, 맹자, 중용, 대학, 시경, 서경, 뭐 거기에는 따지고 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철학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은 주자라는 사람이 그 선대 100여 년, 7, 80년이나 100여 년 앞에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돈이라는 사람, 소홍, 사실 소홍이라는 사람이 주돈이라는 사람보다도 한 살이 더 많아요. 1016년생이니까 주돈이는 1017년생이고 그 다음에 1032년에 정오, 1033년에 그 다음에 동생인 정의 그렇습니까? 그러고 나서 이제 주자가 6번째로 나오죠.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선배들의 학문을 총 집대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.